그러면 바로 다음 발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딥페이크의 법적 이슈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DLG의 황교 변호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딥페이크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공대를 나왔고 이제 공학 박사를 과정에 있을 때 인공지능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후에 좀 공학적인 일을 계속 좀 하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키스트에서 지능로봇 연구단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러 좀 들어가서 인공지능 연구를 또 했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법제 관련된 의견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페이크 관련된 것도 인공지능이랑 연관이다 보니까 제가 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현황부터 조금 말씀드려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을 가지고 트럼프 이제 선거 그 홍보하는 쪽에서 테일러가 이제 트럼프에게 투표를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딥페이크 이런 이미지를 올렸었는데 스위프트 팬들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했었고 이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었죠. 지금 뭐 보시면 사진상으로도 두 개의 사진의 배경이 많이 달라가지고 이거 딥페이크라는 거를 쉽게는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 얼굴 이미지하고 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이제 느껴집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이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영국에서 있었던 사안인데요. 항상 이 딥페이크 문제가 성범죄 쪽이랑 연관이 되는데 12세 소녀 대상으로 이제 딥페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괴롭혔던 사건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스냅챗이라는 이제 SN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유포가 많이 되는데 영국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냅챗이 미국 기반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고 대응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됐고 2차 피해로도 많이 이어져서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제임스 불거라는 2세 아동의 이제 얼굴 사진을 가지고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틱톡에다가 올렸던 사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거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치부가 되긴 했고요. 다행히 이제 피해자 가족의 이제 항의를 이제 받아들여서 영상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영국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일반 아동의 사진을 음란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포를 했던 사안이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도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영국에서는 물론이고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강력히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 사범, 사기 이런 쪽이고 다음 카테고리는 성범죄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혜교 씨하고 조인성 씨의 얼굴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서 마치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도 우리 재단에 추진하는 사업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 굉장히 후원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사기를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금원을 편취를 했었고요. 당시 이 영상이 제가 이용하는 SNS에도 한번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딱 봐도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서 많이 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의 조치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사건이 있는데 이게 서울대 동문 남성이 동문 여성들 사진을 가지고 음란물을 제작해서 이제 유포를 했고 특히 이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를 해가지고 실제로 처음에 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범인들을 특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 공조를 잘 해가지고 특정이 되어서 범인을 체포해가지고 지금 1심 판결은 공범 박모 씨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현재 5년 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 뭐 인천에서 유수의 대학이긴 한데 여기서도 또 똑같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들이 이제 유포된 사안이 있었고
최근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쯤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특정 대학이나 뭐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가지고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유포하는 사항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파악된 것만 해도 뭐 500개 이상의 학교가 뭐 다 이 대상 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유포가 주로 되다 보니까 상당한 노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앱스토어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앱스토어도 마찬가지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똑같은데 가서 그냥 뭐 얼굴 바꾸기 이런 식으로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은 앱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이 앱들이 정말로 우리가 누가 봐도 속을만 하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조인성 씨 뭐 나왔던 영상 수준을 봤을 때 저는 좀 조악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용이한 이런 앱들을 통해서도 생각보다 딥페이크를 만드는 거는 지금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딥페이크가 뭐 딥러닝하고 페이크를 합성한 뭐 말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음성이나 영상을 이제 가짜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딥러닝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딥페이크를 만들 때는 GAN이라고 하는 GAN이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처음에 G는 생성한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적대적 신경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적대하느냐? 두 가지가 서로 싸우면서 학습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거는 여기 왼편에 있는 생성자하고 오른편에 있는 판별자가 서로 싸웁니다. 이게 일종의 한쪽은 위조지폐범이고 한쪽은 경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위조지폐범하고 경찰이 서로 정보를 공개해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안에서 생성자하고 판별자는 서로 공개를 해줍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생성자는 실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랜덤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음성도 마찬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서 생성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 실제 데이터하고 생성 데이터하고 판별자가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판별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랜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봐도 그냥 딱 보자마자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판별자가 이거 다르네 라고 하고 생성자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줄 때 내가 왜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판별을 했는지를 같이 알려줘요. 그러면 생성자가 그거를 받고 이걸 가지고서 알아냈어? 라고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고칩니다. 고친 거를 다시 또 판별자한테 돌려주고 그럼 판별자가 이번에도 다르네 라고 하면 또 뭘 가지고 다르다고 판단했는지 가르쳐줘요. 그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몇 번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판별자가 정말로 이거 같은 거네 라고 판별을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같네 라고 하면서 다시 생성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생성자는 이거 사실은 아니야 라고 판별자한테 다시 알려줘요. 그래서 저 빨간색 피드백이라고 썼던 게 한쪽은 생성자한테 가고 또 반대쪽은 판별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별자한테 이번엔 사실은 내가 만든 거였어. 너 속았네 라고 가르쳐주면은 판별자가 그걸 받고선 이게 다른 거였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시 또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점점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GAN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점점 발전을 하면은 이 판별자와 생성자 사이의 간극이 점점 좁혀져요. 그럼 나중에는 우리 사람이 판단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뭐 AI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선 판별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보안처럼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진실한 데이터인지는 그냥 그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수는 있다.
게 좀 깔려 있습니다. 기술 자체에 좀 내용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한 장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요게 사진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온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2024년 올해죠. 1월 15일 날 이제 발표된 논문에서부터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여기 논문에서 인스턴트 아이디라는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좀 제안을 했고, 여기 제1저자로 써 있는 이 왕 씨인 것 같은데, 이분이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을 GitHub이라고 하는 저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서비스 쪽에다가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냥 갖다가 쓰면은 금방금방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오픈소스 저거 가지고서 만들면은 쉽게 돌릴 수 있어요. 컴퓨터가 물론 조금은 좋아야 되겠죠.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기존에는 딥페이크를 만들 때 여러 방향의 사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방향의 녹화된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특징을 추출을 해서 그리고 이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이미지 퀄리티가 높아요. 그 또 하나의 뭐 문제이자 장점은 이 알고리즘은 한 번에 그냥 만들어내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라이브 상태로도 계속 만들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하든 그냥 딥페이크로 계속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혁신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기술일 수도 있죠. 현재 여기까지도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저희가 법률적으로 그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여러 법률에 이제 걸리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중에 이제 찾아보실 수 있게 많은 내용들 담긴 담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브라우징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제 생각되시는 게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얼굴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굴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라는 게 개인정보, 누구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죠. 그 개인정보라는 거는 바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을 합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시행령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민감정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의 없이 그냥 무단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처벌이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선의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뭐 대다수 문제되는 경우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가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크게는 형법하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걸릴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하는 내용을 공표를 하고 드러내면은 그럼 정보통신망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는 위에 형법하고 307조하고 70조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들어가면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차이점은 아까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 개인이 살아있는 개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차이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떤 특정인을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서 조롱하거나 이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에는 형법상의 모욕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에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모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으로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작권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작권 이제 침해가 관련되는 사안은 이런 사안은 상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때 원 저작물이 있고 그 원 저작물의 음성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음성이나 영상, 얼굴 이미지라기보다는 그 바뀌어진 기존의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내 원 저작물을 무단으로 얼굴을 바꾸거나 음성을 바꿔서 개작하거나 변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개작과 변작을 했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이 해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거는 원 저작물이 있는데
그 저작물을 조금씩 바꿔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걸 2차적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편하실 텐데, 그런 새로운 형태로 조금씩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원래는 원 저작자한테 있어요. 근데 그런 원 저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무단으로 바꿔서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도 문제가 되고요. 그 동일성 유지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거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침해가 일어나면은 처벌 조항이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 저작물 말고 애초에 그 저작물에 입혀진 얼굴이나 음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음성이나 얼굴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 어떤 게 침해됐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저작권이라기보다는 인격권에 가깝죠. 나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으로 이어지진 않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관련돼 가지고는 저작권이 유통되는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주요로 유통 채널이 될 텐데, 그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한해주는 조항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설명드리는 건 좀 무의미할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1호, 2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호, 2호에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가부터 라까지가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모두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건은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고 하는 것은 다목 같은 경우에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을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평소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정책인 거죠. 정책이고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법 조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하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 상정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선 내가 뭐 좀 책임을 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라서 약간은 좀 내려놓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앞에 있는 1항 관련된 책임 관련해 가지고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니터링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요거는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한테는 유리한 측면인 거죠. 오히려 102조보다는 저 103조가 좀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걸 다 시행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권리자가 침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한테 복제 전송을 중단할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침해를 했다라고 진복된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그와 동시에 또 중단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계속 따르고 밟고 시행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 5항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니까 꼭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항상 아까 전에 트럼프 케이스도 보셨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후보자의 허위 발언이나 행동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면 당연히 이제 선거법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고, 거의 법률상으로 딥페이크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온 게 이 법조항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딥페이크 영상 등을 가지고서 선거 운동을 하거나 공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게 딥페이크 영상이다, 아니면은 이 내용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다라는 내용을 꼭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사기 공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유명인의 모습이나 이제 지인의 목소리를 이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투자금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거면 이제 사기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박 이런 게 같이 들어가면은 이제 공갈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뭐 디페이크 영상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뭐 인증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으로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면은 다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벌칙 조항의 74조를 보시면은 음란한 부호나 문헌 영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영상들이죠. 이런 것을 뭐 전시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경우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명예훼손 이런 내용은 74조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70조에 이거는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항 체계가 좀 다르다라는 걸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쪽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많은 내용들이 텔레그램 등 이제 추적이 어려운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는 있는데, 실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벌된 사례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방법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음란한 부호 이런 것을 가지고선 전시, 임대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으로 기존에도 처벌 조항이 있었어요. 14조에 이게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9월 말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거는 개정이 돼서 이제 곧 시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예전에는 여기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했던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통째로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포 목적이 없어도 그냥 딥페이크 영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요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기존에 5년이었던 게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로운 조항이 하나 신설이 됐는데, 지금은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지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그냥 처벌이 됩니다. 굉장히 세졌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성 영상을 내가 저장해서 보기만 해도 처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성범죄 관련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죠.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된 겁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물론 처벌이 되고요. 이거는 예전에 조주빈 박사방 사건이라고 했던 조주빈 사건에서 그것 때문에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 이것도 9월 26일 날 신설이 됐어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 자도 이제 처벌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 성범죄에 관련돼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벌도 강화가 됐고, 또한 나아가서 이제 수사도 굉장히 강력히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법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이제 제가 EU 쪽을 말씀을 드릴 건데, 큰 차이가 미국은 국면마다 약간 법안을 만들고 따로따로 규정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딥페이크 책임 법안도 뭐 성적 콘텐츠라든지 선거 개입, 사기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국면에 맞춰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신용 사기도 따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법이나 뭐 텍사스 주법 같은 경우도 민법과 선거법에 이제 따로따로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데, 뭐 아까 딥페이크 음란물 같은 경우는 15,000달러, 15만 불이죠. 15만 불 정도의 손해배상이 최대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감정과는 약간 조금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텍사스주 법 같은 경우는 A급 경범죄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떤 국면마다 따로 제
딥페이크를 다룬다기보다는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든지 아니면 EU AI 액트에서 그냥 여러 법률과 함께 여러 국면의 내용들과 함께 같이 담겨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EU AI 액트 같은 경우는 크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선 위험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고위험도 아니고 3단계 정도인 제한된 위험으로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EU에서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좀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 인증하고 워터마킹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신고 받고 처리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구축을 하고 계속 시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피해자 같은 경우는 민사상의 조치로서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고 특히나 범인을 찾아서 특정을 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인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건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라고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썼는데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가 정말 필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아동 청소년 성범죄 수준으로 굉장히 그 레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음란물 중에 하나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소지 시청만 해도 굉장히 처벌이 높아지는 수준으로 우리의 인식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회의 기준이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그냥 단순한 음란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인식도 그에 맞춰서 이건 정말 중대한 범죄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만큼 중대한 범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